하면서 그냥 매일매일 열심히 저도 공부하면서 같이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아, 그래요.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.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애들의 반응이 너무 궁금해요. 애들은 말을 못해서 그렇지, 나 진짜 하는 그거 학원 가고 싶은데 막 이런 애들도 있지 않을까요? 엄마를 자랑스러워하고요. 그러니까 5살 때 제가 아이들 모아가지고 모이라북클럽 한 게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 나가면 우리 엄마 선생님이다.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다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이들한테 꾸준히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기다리니까 한 번은 이렇게 막 링거 맞으면서 힘들었었거든요. 근데 애들이 너무 그 수업을 기다려서 링거 맞으면서 수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. 엄마랑 공부하자 그러면 되게 좋아하고 생활이 공부가 되고 놀이가 이렇게 공부가 되는 거라서 그냥 생활 속에서 은근슬쩍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도 좋고요. 아이들도 엄마랑 공부하는 시간, 엄마랑 노는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게 관계 개선에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자,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가 뭐 잘못된 건가요?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아, 네, 우리 원효진 어머님. 근데 지금 하시는 공부 활동 같은 게요. 되게 재밌잖아요. 저학년 같은 경우는 아까 독서 막 그런 거를 메달도 만들었어요. 예, 저희 애도 중학교 1학년인데요. 그 아이랑 많은 게 아까 그 작업을 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사실 학년이 올라가면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걸 엄마랑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가 좀 힘들어할 수 있어요. 우선 자세부터 흐트러지거든요. 그 어려운 걸 같이 또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게 그거 약간. 그래요. 정말 어떻게 저학년 같은 경우는 뭐 해본다 치죠. 그런데 고학년 되면 좀 어렵다. 이제 보통 공통적인 어머님들의 고민이시기도 하고 또 이 어머님들의 또 도전 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민성 선생님 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. 그냥 옆집 아이랑 바꿔서 앞에 집 아이랑 바꿔서 애를 가르치면 괜찮다 늘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마표 교육을 고수하고 싶으신 어머님들이라면 교육과 관련돼서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지금 대단히 잘하시고 계시는 거죠. 조금 있으면 이제 후회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되게 잘하는 게 집에서 어머니들이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동기하고 습관인 것 같아요. 이건 학교에서도 만들기 힘들고 학원에서도 만들기 힘든 거거든요. 근데 보통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특히 유아기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이들은 왜 공부할까? 왜 책을 읽을까? 하면 엄마가 기뻐하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아이들은 뭔가를 하면서 엄마의 반응을 계속 보거든요. 야, 내가 이거 하니까 엄마가 좋아하는구나. 그러면 100점을 맞아와야지 엄마가 좋아하는구나. 내가 엄마가 나하고 책 읽으려고 할 때 내가 크게 읽으니까 엄마가 좋아하는구나. 더 크게 읽어야지. 그래서 일반적으로 3학년 때까지는 엄마가 계속 좋아하면 동기도 생기고 습관도 생겨요. 근데 조금 일찍 오는 아이들은 3학년, 늦게 오는 아이들은 5학년쯤 되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엄마가 덜 중요해지기 시작을 해요. 엄마가 웃든 안 웃든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를 좋아하는 거를 더 좋아하기 시작해서 또래 문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. 그때부터는 엄마가 좋아한다고 얘가 열심히 하지 않는 단계가 생기는데 그때 그거를 유지를 잘하면 계속 엄마가 좋아지기도 하는데 엄마가 엄마표 교육을 시켰을 때 장점은 아이한테 좋은 동기와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고 언젠가 나를 떠나더라도 그 동기와 습관만 유지될 수 있으면 계속 잘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엄마표 교육의 가장 장점은 엄마는 누구보다 우리 아이를 잘한다. 두 번째는 엄마가 인정해주면 아이는 동기가 잘 생기겠죠. 그렇죠. 세 번째는 궁금할 때 언제나 옆에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헷갈리는 거를 바로바로 알려줄 수 있어서 정말 엄마는 신처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다 아잖아요. 네 번째는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만을 위한 교육이 일어나는 거죠. 선생님은 사랑하는 선생님, 안 사랑하는 선생님이 사실 섞여 있거든요. 현실적으로. 근데 단점은 이걸 다 거꾸로 얘기하면 단점이 돼요. 첫 번째는 아이를 잘 아는 것 같은데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이어서 어떤 엄마가 좀 냉정한 엄마는 잘하는 것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엄마가 너무 너그러운 엄마는 자기 아이가 천재인 줄 알아요. 그래서 거기서 잘못된 과잉학습이나 이제 부족한 학습이 일어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이한테 웃어줘서 동기가 생기기도 하지만 잔잔한 거에 화가 나기도 해요. 그래서 수학은 특히 수학에서 화가 납니다. 15 더하기 2가 왜 틀리냐 말이에요. 이게 틀리면 안 되는 건데 너무 쉬운 거고 10분 전에 설명해 준 거거든요. 그래서 화를 내면 아이는 엄마가 화를 내는 과목은 싫어져요. 그렇죠. 아무래도. 이 과목 때문에 엄마가 날 싫어하는구나. 그래서 세 번째는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항상 도와줄 수 있지만 언제나 괴롭힐 수도 있다. 엄마가 신선이 아닌 다음에는
고지서도 날라오고 남편이 승진도 안 되고 늦게 들어온 다음 날에 애를 대할 때와 월급 나올 다음 날에 애를 대할 때의 그렇죠. 느낌이 다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내 기분 바로 반영이 상황에 되죠. 따라서 애를 괴롭힐 수도 있다는 거. 그다음에 사랑하기 때문에 지나친 기대를 할 수도 있다. 요거 조절을 잘하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칼이에요. 네. 요거를 이렇게 중간을 잘해서 가면은 참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일단은요. 오늘의 수다 한판승에서 두 번째 주제를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대한민국 교육, 사교육을 빼고는 얘기가 안 된다. 하나, 둘, 셋. 들어주세요. 의외인데요? 의외인데요? 잠깐만요. 아니, 원래는 이쪽은 이제 뭐 학원 보내시니까 당연히 오를 드시는 게 맞는데, 왜 들리시는 거예요? 잘못 오신 거 아니에요? 잘 살펴보세요. 사교육을 빼면 얘기가 안 된다니요. 일단 이쪽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어떤 의견들이 있으신지 좀 들어볼까요? 일단 예체능 교육은 엄마가 시킬 수가 없잖아요. 전문성이 떨어지니까. 우리 교원 학생은 지금 현재 어떤 걸 하고 있나요? 클라리넷 하고 그다음에 수영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예체능, 미술 이런 것들은 그 전문가한테 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. 저도 지금 체육 시키고 있거든요. 예. 체육 시키고 피아노 시키고 있는데 제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. 네. 아이가 크니까 인라인을 너무 타고 싶어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정도쯤은 제가 가르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릴 적에 탔던 생각만 가지고 제가 이제 동영상을 봐서 어느 정도 좀 이론적으로도 봐야 되겠다 싶어서 동영상을 보고 이제 됐어 하고 준비 좋았어요? 나갔어요. 스케이트는 타실 줄 아세요? 아이스 타봤죠. 위에서. 어렸을 때. 그러면 충분히 그 가능하죠. 생각나고 스케이트 네, 이런 거. 제가 운동신경 좋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거 하나 믿고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나갔어요. 근데 세상에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. 안 돼요? 전혀 안 되더라고요. 오히려 아이한테 배우고 왔어요. 네,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한 게 솔직히 인라인의 멋진 포즈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요. 기본 동작 중요하고 넘어졌을 때 위험하게 다칠 수도 있어서 이래서 사교육이 필요하구나는 걸 좀 절실히 느낀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. 그래요. 그런 예체능 쪽은 정말 엄마도 엄마가 잘하는 걸 알잖아요. 못하는 것도 알고. 그러니까 잘하는 쪽에서 정말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게 낫고 이제 자신 없는 부분은 정말 그러니까 사교육이 아니더라도 예체능 쪽이라도 그런 학원 같은 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어머님들 자리를 다 이제 이쪽으로 옮겨주시기 바래요. 그러게 말이에요. 아니, 오늘은 무슨 뭐 토크 배틀이 아니라 그냥 서로 그냥 공감. 좋은 건 알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해야 돼요. 뭐 이런 분위기인데, 네. 집에서는 전 책을 많이 읽힌 편이거든요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 거의 뭐 책이 1000만 원어치 정도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래서 저학년 때는 주로 예체능 쪽이었어요. 태권도, 피아노,